네,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제 제가 오늘 장을 봤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이번 주부터 계속 급등주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쉬운 거는 이제 STO 관련된 그러한 이제 그 뭐야 8월 달에 통과될 확률이 좀 높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8월 달에는 뭐, 좀 그렇고요. 어쨌든 9월 달에 이제 9월 2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국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9월 달 2일부터 이제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죠? 상정만 되고 그러면 뭐 통과되는 거는 뭐 여야 반대 없이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9월 2일부터 9월 달은 9월 2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부터 STO 관련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STO 관련주들 대표적인 K옥션, 갤러리아 머니터리, 갤러리아 SM, 핑거, 서울옥션, 또 IT아이즈, 그 다음에 또 IT센 글로벌, 그 다음에 뱅크에어 글로벌까지 이 종목들 잘 보시기 바라고요. 9월에는 9월까지 안 통과되지는 않겠죠. 8월에 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놓기 때문에 9월에는 뭐 9월 2일부터 이제 9월 말 안에 통과될 것 같습니다. STO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참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이 금융권의 상황하고 부동산 쪽 그리고 이제 환율 쪽을 좀 자세히 보는데 우선 이제 새마을금고가 165곳이 합병 청산 대상 부실금고 빠르게 증가해가지고 새마을금고 1267개 경영실태 평가 결과 낙제 4.5, 4등급, 5등급이 6개월 새 79개 증가, 1등급, 2등급은 140개 감소, 3등급은 62개 늘어, 취약 4등급이 80개 증가의 최다 기록, 지역금고 중 1등급은 27개로 2.2%에 불과. 그래서 저번에도 자료를 보여드렸듯이 이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그리고 이런 지방은행들부터 부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9월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월이나 10월이나 11월이나 12월쯤에는 제일금융권도 하나 좀 부실들이 좀 터지면서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 위기나 뭐 그런 금융 위기로 가지는 않을 테고 이제 계속 이러한 시들이 심어지면서 내년에는 좀 더 빡빡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심에 있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빚입니다. 빚잔치예요. 요번에 이런 것들 침체, 침체가 오지만 이 빚잔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빚이 있는 뭐 몇백만의 우리 그런 영끌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 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라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빚을 줄이는 작업을 틈틈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좀 보면서 기사와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지금은 얘기를 안 할게요. 이게 좀 뒷얘기까지 좀 그래도 좀 설명을 해야지. 유료 회원님은 제가 요번 주인가 저번 주에 이제 쫙 한번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종목도 빼드렸는데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제 어제 미국과 가서 또 얘기하면서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HD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합병을 하는 이유가 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군함 MRO 사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큰 이익과 투자가 걸려 있고 이쪽에 연결된 회사는 향후 3년 동안은 먹거리가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조선업 부흥을 이끌 수 있는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가 토요일이나 이럴 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관련된 종목들 몇 개는 볼게요. 왜 그러냐면 오늘 동일 스틸렉스가 예상대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종목들을 우선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일 스틸렉스가 상한가에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동일 스틸럭스가 상한가를 간 거는 동일 스틸럭스가 요즘에 24시간 공장을 돌려도 바쁜 화인베스틸 지분 10%를 갖고 있고 또 뭐냐면은 이제 그 비상장사죠. 지금 워크아웃 중인 대선조선 대선조선 부산의 그 오래된 선박업체인데 지금 워크아웃 중입니다. 근데 지금 1분기에 흑자를 냈어요. 동일 스틸럭스가 최대 주주로 대선조선의 지분을 45%를 갖고 있습니다. 45%, 45%. 그래서 지금 그 지분을 뭐 좀 회사가 안정되면은 이거를 뭐 매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계속 끌고 가도 되겠죠. 어쨌든 이 대선조선의 가장 큰 장점은 뭐 내일 내가 그 제가 토요일이나 이럴 때도 뭐 마스카에 대한 얘기,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겠지만 우선은 이제 그 이 선박 항만과 독이라고 도크 그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 미국의 그 넘쳐나는 군함 MRO 시장에 그러한 거를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배를 정박해 놓고 뭐 배를 끌어올려서도 하고 뭐 배를 들어올려서도 하고 그러는데 도관에 놓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랬을 경우 이 대선조선이 저기 부산에 품고 있는 그런 선박독 그러한 이제 시설들이 엄청나게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선조선은 4월 달부터 군함 MRO 사업을 하겠다고 미리 이제 이 화인그룹에다 이제 얘기를 해서 화인그룹 역시도 이 동인스틸렉스, 화인베스티, 대선조선까지 이 세 군데에서 이 군함 MRO 사업을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현대도 HD 현대 역시도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을 합병함으로써 군함 MRO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독일 스틸렉스가 시총이 거의 200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올라서 300억, 이제 300억이 됐는데, 사실은 이 대선조선이 워크아웃이 아니라 얘가 그냥 정상적인 기업이었을 때는 얘가 보유한 그러한 뭐 시설들과 그러한 거에 의해서 얘 가치를 뭐 4조에서 10조까지 봅니다. 뭐 10조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한 4조 정도의 가치를 봐요. 4조 정도. 자, 그래서 만약에 동일 스틸러스가 300억밖에 시총이 안 되는데 이 워크아웃 회사지만 대선조선의 이 45%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매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매각했을 때 이제 부산 쪽에서는 관련된 업체에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기사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부각이 된 거죠. 그렇죠? 300억짜리가 먹기에는 대선조선이 물론 워크아웃이지만 막말로 워크아웃 어디서 돈을 뭐 얘네가 지금 함정 MRO 사업이 지금 확 뜨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정말 잘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얘네들이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그 포지션을 잡는다면 투자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워크아웃 돈을 갚아버리면 돼요. 그럼 워크아웃 졸업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대선조선의 이 가치가 다시 부활했을 때 동일 스틸레스의 이 45% 대선조선 45%의 지분 최대 주주 이건 엄청난 가치로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간 거고요. 상한가를 갖고 저 역시도 이게 한 8% 정도 상승을 했을 때 게시판에다가 이제 썼습니다. 대선조소, 아니 동일 스틸렉스가 우상향을 합니다. 하면서 급등 중 뭐 이렇게 썼어요. 짧게. 그리고 다시 이제 이 HD 이 핸드폰을 켜보니까 이게 갑자기 14%가 올라 있습니다.
14%가 올라있더라고, 14%가. 얼큰이 해갖고, 제가 거의 14%, 14점 몇 프로 정도에 그냥 걸어봤는데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 역시도 한 15% 정도 수익이 나 있고요. 제가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물론 그전에도 여유가 되면 들어가려고 했지만, 과감하게 들어갔던 이유는 그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오늘은 가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동일 스틸럭스 좀 수익 나신 분들은, 예? 좀 후원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 맥널티에서 수익이 나셨다고, 오늘 한 분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후원을 해주셨죠. 그분 성함이 김땡오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요거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러 가겠습니다. 김땡오님, 감사합니다. 맥널티,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라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 스텔렉스가 여러분이 궁금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견해를 얘기해 드릴게요. 후원이 어떻게 하나도 안 들어오면 참 그런데, 이거 얘기 꽤 했는데, 유료연들도 하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동일 스틸렉스를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골을 파고 산을 크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횡보를 좀 했습니다. 하나 빨딱 세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가 상승하는 주식일 경우에 이번 파동이 뭐 음봉이 섞이든 어쨌든 간에 요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요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요거. 얼마냐면 1548원. 1548원. 그죠? 내일 상한가가 거의 내일 상한가가 한 1500, 거의 1550 얼마인가, 50 몇 원인가 그럴 거예요. 요거를 살짝 뛰어넘습니다. 내일 상한가가. 자, 조정이 심한 거죠. 골을 파고 산을 팠으니까.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요 파동. 자, 여기에 파동이 있죠? 여기 파동. 이렇게 그릴까요? 자, 여기에 파동이 이만큼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1번 파동이 일어났다가 다시 또 파동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만약에 상승하는 주식이라면은 얘가 이번 파동은 이거를 어쨌든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죠?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뛰어넘는데 뛰어넘자마자 빠질 수도 있어요. 양아치들은 그냥 요것만 뛰어넘으면 그냥 막 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뭐 시간이 많이 남거나 뭔가 극적인 뭔가 재료가 나오기 전에 뭐 시간이 뭐 한 달 이상 남거나 아니면은 뭐랄까 매집이 좀 덜 됐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냥 찍고 바로 양아치처럼 빼는 애들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요거를 뛰어넘게 된다면 대략 이 가격 1548원에 30% 정도를 더 상승하고 조정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주가가 뭐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이렇게 조정을 받죠. 상승과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데 그랬을 때 요번 파동은 여기서 30%까지 올려주는 게 좋다. 그래서 1,800원에서 적게 가면 1,800원에서 많이 가면 한 2,000원까지 2,000원까지 요번 파동은 열려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정을 줬다가 만약에 이게 정말 대선 조선이 뭐 자꾸 일감이 들어오고 그런다면 얘네들이 더 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동일 스틸럭스, 파인 베스트빌, 또 이 대선조선까지, 또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SNC스까지 대박. 그러니까 조선기자재와 조선업에는 엄청난 호재, 마스터 협정이 발의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쉬다가 엄청 그래도 꽤 오래 갈 만한 아이템이에요. 상승이. 그렇죠? 거의 1년 이상은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제 예상에. 자, 그 동일 스틸럭스도 그래서 여기서 30%인
1,800원에서 2,0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계속 점상으로 가는 거 그런 거는 좀 힘들고 바로 음봉 놓다가 또 양봉으로 뭐 치범실검 하면서 계속 이런 파동 어쨌든 이렇게 이때도 상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승으로 쭉쭉 뺄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음봉 하나 놓다가 또 양봉 놓다가 또 그렇다고 또 음봉 뭐 도지나 뭐 이러고 섞고 또 쭉 빼고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목표는 1,800원에서 한 2,000원까지는 열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또 조정이 올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해석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요 산을 만든 다음에 굉장히 얼마 행보 안 시키고 올렸기 때문에 거래량은 또 요거를 뛰어넘어줘야 된다. 요거를 좀 뛰어넘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거를 뛰어넘겠죠. 그죠? 이거를 뛰어넘으려면 그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뺄 때는 532원인가? 뭐 요거에 그 유상증자를 했죠. 주주대상. 그 유상증자 물량이 요때 이제 출회가 됐죠. 출회가 되면서 올렸던 걸 다 그대로 뺀 거죠. 그죠? 이 마스카의 군함 MRO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이 구간을 갔었는데 다 뺐죠. 너무 그게 싸니까. 그래서 532원에 그 상장된 요때 상장이 됐는데 그걸 거의 900원대에서 다뭐 터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져간 사람도 있겠죠. 상장시킨 거죠. 어쨌든 900원에. 그래서 한 30% 정도 마진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급하니까 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쨌든 지지고 먹고 해도 한 1,8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리는 게 사이즈가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좀 빼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생양아 치면은 요거 찍고선 뭐 한 1,600원 갔다가 훅 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복골복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요 가격을 만약에 며칠 안에 요 가격을 돌파한다면 그때부터는 단기적인 자금은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적절히 매도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매도를 치시면 어쨌든 간에 좀 후원 좀 해주십시오. 예? 어쨌든 뭐 저 때문에 사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매도 부분, 단기적인 매도 부분을 뭐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사실은 안 알려줄까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화 그냥 도망갈까? 뭐 그런 생각을 했죠. 유료 회원님들이나 얘기해드리고 물론 유료 회원님들이 산지 안 산지 모르겠어요. 조용한 거 보니까 안 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냥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한두 명은 양심상 그 제대로 만약에 뭐 1,800원 이상 간다면 후원을 좀 해주지 않을까. 지금도 상한가 한 방을 갔기 때문에 후원을 해줄 수도 있는 위치죠. 30%면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동일 스틸렉스는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주가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뺐다 올렸다 하면서 저항과 상승을 반복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보유해도 될 겁니다. 그죠? 이제 월봉을 보시면은 이 차트가 나오는데 월봉을 나오면은 우선은 이제 요거를 찍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00원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2,000원이 좀 넘거든요. 그죠? 요거를 기왕이면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요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그래서 동일 스텔렉스는 요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이걸 찍을 확률이 높죠. 그죠? 좀 빠졌다가 해서 뭐 여기서 지지가 좀 나오다가 가도 가겠죠. 그죠? 가도 가겠죠. 그렇습니다. 동일 스틸렉스 어쨌든 좀 장기로 보유해도 돼요. 네, 장기로 보유해도 됩니다. 대선조선의 가치가 엄청 부각되고 있습니다. 동일 스틸렉스 축하드립니다. 네, 화인베스틸은 계속 강조하지만 공장을 뭐 24시간 풀로 가동 중입니다. 풀로 가동 중이에요. 공장을 풀로 가동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화인베스트에서 만드는 그 이제 뼈대가 되는 그게 90% 이제 대기업의 조선업체에 납품을 하는데
그거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들어서. 얘 같은 경우가 특이하게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계속 조정 주면서 조정 줬다, 5일선 끝났다, 또 조정. 계속 이렇게 갑니다.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예? 이거 월봉을 한번 보시면 목표가가 나오죠. 그죠? 월봉을 봤을 때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가겠죠, 여기까지. 그죠? 거의 3,000원대까지. 3,000원대가. 요번 달에 다 안 가고요. 다음 달에 좀 빠지던가 하다가 다시 백을 해서 빠지다가 좀 백을 해서 다시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양봉도 월봉상에 3개. 다음 달까지 100% 상승하죠. 그다음에 이 주식이 더 실적이 좋아진다면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지지를 하다가 다시 재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다음 목표가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 자, 파인베스트의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달까지 한 3,000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공장이 쉬질 못하는데 뭘 망설입니까? 2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적자 내라. 파인베스트였습니다. 네, SNC도 오늘은 빠졌지만 어제 급등했죠. 자, SNC 보죠. 최근 이제 상장한 주식으로서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을 찍었죠. 요게 지금 다예요. 요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거래 신규주입니다. 신규주. 얘는 이제 다시 5일선 근처로 이제 이격을 좀 이렇게 좀 밀다가 5일선 찍으면은 또 이렇게 찍으면 또 이렇게 뚝 가겠죠. 그죠? 계속 상승하려고 합니다. 얘 역시도 얘 역시도 뭐죠? 상장을 했죠. 다 이거 보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MRO 솔루션, 해군 MRO 솔루션, 유지보수 개조. 어? 이거를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 때 좀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매출이 3년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회사들이 3년 동안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SNC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로버츠 러셀을 보겠습니다. 러셀이 오늘 상승하는 줄 알았죠. 그래? 이런 계속 수상한 거래, 대량 거래와 수상한 봉들이 이렇게 나오죠. 오늘도 저번 거래를 뛰어넘으면서 양대 양봉, 윗꼬리가 밀렸죠. 거래량은 이제 이렇게 증가하고 그렇습니다. 러셀의 이제 자회사인 뭐 로봇 회사가 있답니다. 러셀 로보틱스인가 뭔가 그게 지금 기업 공개를 하려고 그런답니다. 아무래도 기업 공개를 하면 그 차익이 크죠. 아마 러셀이 대주주고 그게 자회사일 텐데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죠? 월봉을 봤을 때도 이제 요번 달은 더 못 올리겠지만 다음 달엔 또 빠졌다가 여기까지 최소한 3,000원까지 이렇게 쭉 올릴 수 있는 위치죠. 그렇습니다. 러셀, 러셀 자회사의 IPO 기업 공개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 기업 공개 하겠죠. 네. 러셀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비보존 제약,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을 작년에 만들어서 제가 4,000원대 추천해서 13,000원까지 갔던 주식이죠. 네, 그 다음에 지금 7,000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얘도 이제 한번 갈 때가 얼추 돼갑니다. 수렴이 끝나가고 있고요. 그죠? 비보전 제약도 이제 그 약품을 뭐 FDA도 승인을 받는다. 또는 그거를 좀 어디 뭐 수출 계약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약이 이제는 잘 팔려야죠. 팔리는 거 그거를 지금 뭔가 지금 만들려고 그럽니다. 차트가 지금 주봉도 보시면 수렴이 다 끝났어요. 한번 쏠려고 그럽니다. 뭔가 이제 계약이 나오고 그러겠죠. 어디에다 뭐 판매한다는 거, 판권을 주고 이런 거. 신약이 나왔을 때 정확히 제가 이거 4,000원대 여기서 얘기했다가 13,000원대 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상승, 그 다음에 여기 가격대에서 이제 오래 횡보했으니까 월봉상 2차 상승을 또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약이 그래도 뭐 비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팔린다면 주가는 한번 또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비버전 제약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오늘 기사가 나왔죠. 먼저 기사부터 한번 보시면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지금 미국 FDA 임상 시험을 본격 개시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태까지 상승했던 이유가 그거죠. 여기 보시면은 아, 넥스바이오 메디칼은 자사혈관 내 내색전 촉진용 보철제 넥스피어 F의 미국 식품의약품 허가용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개시했다. 이제 개시한 겁니다. 개시. 그죠? 임상 1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FDA 이제 임상 이 IDE 승인을 받고요. 그죠? 그걸로다가 지금 이제 앞으로 뭐 결과에 따라서 근데 뭐 임상 1상 이제 들어갔는데 뭐다 3상까지 해서 품목허가까지 받으려면 뭐 7년에서 10년 이상은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그래서 좀 오늘 이때까지 좀 상승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죠? 꾸준히 했죠. 어떻게 보면은 뭐 저거 말고 또 다른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약간은 좀 이제는 좀 횡보 아니면 빠지면 빠질 자리.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을 했죠. 계속 상승하는 차트죠. 상장하자마자 계속 상승했습니다. 보유하면. 이제는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와야지만 한 번 더 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은 우선은 여기서 상승은 멈춘다. 새로운 뭔가가 나올 때까지,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상승하기는 좀 힘들다. 네, 아리바이오와 합병하는 소룩스가 차트를 계속 우상향으로 해서 한 10,000원 정도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차트가 이제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그래서 좀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하게 된다면 뭐 좀 더 횡보를 옆으로 해야 되지만 요선을 우선 뚫고 나면은 여기까지는 좀 무난히 상승하지 않을까. 2만 원 정도까지 그렇게 보입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뭐 4, 5개월 정도 후면은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소록스와 아리바이오 바이오 중에서 좀 뭐 이것저것 기술 이전부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한 뭐 기술이 그러니까 합병이 다가올수록 주가가 계속 상승해요. 네, 그렇습니다. 소록스는 뭐 이 정도만 관심 있는 사람은 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쳤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치고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고 손절가 정하고 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모센스가 계속 야금야금 상승을 합니다. 회사는 뭐 세라믹 기판하고 그런 것들, 그죠? 이 소재 및 그 디바이스, 모듈 디바이스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이제 큰 비중은 이제 소재 부분에 차폐 치프 및 전장 및 RF 모듈, 그리고 디바이스 플랫폼, LOT 디바이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선 차폐시스, 전장 및 RF 모듈, LOT 디바이스 등 생산하며 특히 이 세라믹 기판 차세대 소재, 요거가 좀 이제 두각을 나타내네요. 그러면 차트 한번 보죠. 차트가 좀 수상한 차트죠. 그죠? 이런 차트 굉장히 수상하죠. 여기를 계속 지지하고 이제 상승 여기까지 뚫었습니다. 요거 뚫으면은 더 가죠. 뚫으면 더 가죠. 뚫으면은 다시 좀 빠졌다가 계속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뭐 큰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요것만 뚫으면은 이제 큰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아머센스 차트가 많이 수상합니다. 그죠? 저런 세라믹 모듈, 세라믹 기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서 여기 주봉 역시도 요것만 뚫으면은 이제 위로다가 한번 좀 크게 갈 수 있습니다. 요것만 뚫으면은 좀 크게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월봉담 그러니까 호재를 품는 차트예요. 그죠? 여기서도 이제 이럴 경우 어디까지 가냐면 1차로는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11,000원, 11,000원. 2차로는 여기까지. 22,000원까지. 그죠? 여기 뚫고 또 이렇게 뚫고 이렇게 가요. 그죠? 여기까지 무난히 갑니다. 암호센스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서 갈 확률이 높다. 높다. 세라믹 기판이나 이런 게 좀 계속 주가 모멘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엔 컴퍼니 이것도 보시면은 회사가 요즘에 잘 나가나 봅니다. 음, 뭐 여기 보시면 한국 아스트라 BX와 합병해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신설했죠. 축전기 타이어, 기계, 금형제조, 그죠? 자회사 한국 컴피티션, 한국 카앤라이프, 소닉 모터스를 소유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축전지나 이런 것들, 그죠?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한번 보시면은 차트가, 그죠? 예오씨도, 괜찮죠, 차트가. 이 하락률을 보면은 굉장히 힘이 강하죠. 그죠?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3분의 1까지 떨어졌네. 3분의 1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럴 경우 돌렸다가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제 상승 구간, 추세가 상승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컴퍼니 호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상승 차트를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차트 좋죠.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다 뺏겼죠? 네, 좀뭐 누를 수도 있지만 눌렀다가 다시 갈 수 있죠. 한국엔 컴퍼니 월봉까지 볼까요? 그죠? 얘는 차트가 이걸 다 깨서 이제 이걸 다 깼죠. 그죠? 그래서 요 고점 역시도 이제 깼다가 빠졌는데 네, 다시 요번 달, 다음 달부터 또 갈 수 있죠. 그죠? 회사가 좀 많이 성장하나 봅니다. 네, 성장해서 그럼 이게 이제 지지선이 되죠. 이게 지지선이 되고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주식은 이제 상승하는 주식, 회사가 캐파가 커지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에 올라타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그동안 이 저항선처럼 됐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선이 됩니다. 강력한 지지선이 돼요. 이런 게. 월봉상. 자, 한국엔 캠퍼니 차트 좋아요. 자, 인벤트리 랩은 어제 상한가까지 갈 정도로. 자, 인벤트리 랩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국적 제약사에서 MTA인가 뭐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기술 이전 전에 뭔가 하는 협정인데 기술 이전이 되지 않나. 이제 장기 주사 제형을 받고는 그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베렌게 인겔하이니인가 스위스 회사인가 뭐 거기랑 기술 이전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돌았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상한가 갔다가 오늘은 살짝 빠졌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주봉 특히 월봉을 보시면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월봉 때 요 앞산을 뚫었죠. 앞산을 뚫었습니다. 요 앞산을 뚫고 이렇게 뚫고 다시 이렇게 뚫었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죠. 재상승을 하게 된다면요. 요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다시 이거를 뚫은다면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다음 달이라도 이제 이렇게 뚫어주면 이렇게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벤치드 랩은 이 제형을 바꾸는 이게 거의 한 8, 9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뭐 임상을 하나라도 몇 개씩 계속 통과하거나 기술 이전이 된다면 원천 기술 보유로다가 최소한 뭐 한 2, 3조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벤치드 랩 차트가
이 앞산을 뚫고 잠깐 죄송합니다 하고 뚫었으니까 이제 빠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재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타기 강한 상승이 여기서 요걸 뚫으면은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인벤티지 랩이었습니다. 뭐든지 똑같아요. 이걸 뚫으면은 여기가 엄청난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죠? 인벤티지 랩이었습니다. 제주은행 역시도 지금 가슴할 듯 하죠. 요것도 월봉만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앞산은 뚫었다가 지금 빠졌는데 얘도 요거를 뚫으러 갈 거라는 거를 저는 다음 달이라도 이렇게 뚫으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뚫은 다음에는 또 여기서 또 한두 달 깔딱깔딱 거리다가 또 다시 상승한다면은 정말 많이 상승할 차트죠. 그죠? 제주은행 역시도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여러 가지 이 인터넷 관련된 신한 그룹 지주사의 계열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쪽에 밀어준다.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좀 회사가 좀 캐파가 커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요. 제주은행은 이걸 뚫어야지만 진정한 큰 상승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제주은행이었습니다. 일동제약도 보시게 되면 자 일동제약도 보시게 되면 자 일봉이 이렇게 전번 고점을 이렇게 뚫었죠. 그죠? 뚫었죠. 그래서 이제는 뭐야 여기서 힘이 모이면은 이게 또 강하게 상승. 내일 잘하면 뭐 상한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상한가도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 5개. 얘가 이제 이 뭐 구강 먹는 비만약 이런 것도 임상이 좋고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죠. 그죠? 주봉 같은 거 보면 얘도 역시 이제 요걸 뚫었죠. 요걸 뚫기 위해서 엄청나게 여기서 지지고 볶은 거죠. 그죠? 뚫었기 때문에 길게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일동계약도 이제 수급이 이제는 강한 상승, 2차 상승을 하는 거다. 그렇죠? 2차 상승을 하는 거다. 역시 그렇죠. 다음 달에는 요선 있죠? 좀 빠져갖고 요선을 찍고 딛고 올리면 많이 갑니다. 많이 가. 어디까지 최소한 간다? 여기까지 간다. 여기까지. 그죠? 또 이렇게 뭐야 정고점 그러니까 전번 고점을 뚫고서 지지하고 가고 이런 종목들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하라고 얘기하죠. 그죠? 주로 대가들은 그죠? 이런 종목들을 하라. 한마디로 좀 강한 시장에서 강한 놈에 올라타라. 불타기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동계약이었습니다. 네, 저한테 오늘 커피값 한 잔을 후원해주신 이 감사한 이 한국 맥날티 이렇게 오늘 급등을 잠깐 피레침이 섰을 때 이때 잘 던지신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기가 그런데 근데 참 윗꼬리가 많아서 얘도 가지를 못하네. 이렇게 윗꼬리만 많고 그죠? 거래량은 꽤 들어오는데 오늘은 거래량도 안 들어왔네. 근데 이제 얘를 주봉으로 보면은 요걸 계속 못 들고 있습니다. 요거. 그죠? 요걸 계속 못 들고 있어요. 요것만 뚫어주면 계속 못 들고 있죠. 요것만 뚫어주면은 얘 같은 경우도 불타기를 해도 돼요. 뚫으면 계속 갑니다. 그죠? 대략 이걸 뚫었을 때 들어가는 게 더 보수죠. 여기 뚫었을 때. 요게 뭐냐면 이제 120주선이에요. 120주선을 뚫었을 때 타는 게 제대로죠. 불타기. 그렇습니다. 한국 맥널티였습니다. 두산 퓨어셀 1우 우선주죠. 얘 역시도 차트 만들면서 계속 갑니다. 그죠? 이렇게 중심선 그면 5일선 찍고 계속 가죠. 그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통통 가다가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또 한번 쭉 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얘가 가려는 게 한 10,000원 정도 보여요. 10,000원. 10,000원 정도. 그죠? 10,000원 정도. 요번 달에는 힘들지만 다음 달이라도 이렇게 10,000원 찍으려고 합니다. 우선은 10,000원까지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다음 달이라도 이렇게 뚫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두산 퓨어셀로 9월 만원 기대해 보십시오. 만원.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5천원대부터 출발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물론 3,940원에 산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그죠? 그죠? 요때 산 사람들은 정말 잘하는 거죠. 요때 사서 아직까지 갖고 있다. 4,500원 요때 대단히 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산 푸어셀 1, 5였습니다. 엄청 싼 가격이고요. 뭐 하나만 나와도 앞타머 사이언스는 이제 햄버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 손절가 정하시고 그리고 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여윳돈을 넣고 좀 있는다면 뭐 좀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돼요. 차트도 이 정도면 뭐 훌륭. 이때가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죠. 그리고선 조용히 있다가 이제 차트를 다 뺏겼어요. 어쨌든 뺏겼으니까 뭐 뺄 수도 있지만 올리면 멋지게 올릴 수 있는 자리예요. 앞타머 사이언스였습니다. 원풍물산 역시도 차트가 다 만들어서 지금 요 위에서 요 선들 위에서 지금 뭐좀 더 뺄 수 있겠죠. 뺐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갈 수도 있죠. 어쨌든 차트를 지금 계속 디데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좋은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 밑에 있던 그런 이평선 밑에 있던 게 다 위로 올라와서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행보를 한 2주 정도 한다면 더 멋진 차트가 나오겠죠. 그러다가 한번 슉 갈 수 있겠죠. 원품물산도 차트가 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 원품물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라티아 한번 더 보죠. 자, 고를 메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고를 이제 이 하락했던 이 고를 이제 메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메우고 나면 좀 깔짝깔짝거리다가 쭉 갈 수도 있죠. 자, 보라티아, 자, 메가커피나 이런데 그 경양식 이런데 이제 식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메가커피 지분 100% 갖고 있고 또 신사업, 화장품 사업도 발표할 때가 됐고 지금은 또 메가커피의 매출이 초급등하죠. 여름이라서 음료 장사 그래서 주가를 일부러 누른다, 거래량도 없다. 그렇습니다. 자, 종목들을 좀 많이 받은 이유가 뭐가 갈지 모릅니다. 뭐가 갈지 몰라요. 또 그냥 윗꼬리 달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또 날아갈 수도 있다. 어쨌든 주식시장에는 국가나 정부, 국회의원들은 비협조적, 말로만 얘기한 입벌구들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뭐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시장에 또 법인세를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요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정책 당국자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들을 제주면서 좀 나가야 되는데 많이 역행하면서 종합지수만 뭐 5천을 가게 만들겠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몽상가들이에요, 몽상가들. 그냥 뭐 자기가 법을 만들고 뭐 무슨 신처럼 생각해요. 국회의원이든 뭐 법을 만들든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자신들이 신인 줄 압니다. 근데 시장은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제 오죽하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데 9월 달에 0.25% 정도 할 텐데 우리나라도 뭐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런 거에 의해서 또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갈 수는 있으나 좀 제가 바라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나 아, 이재명 정권 또는 이런 사람들이 무능함이 그래도 좀 나중에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시장도 그렇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일을 매끄럽게 잘한다고 느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윤석열 때처럼 뒤로 갈수록 안 좋은 얘기들을 들을 확률이 높은데 기왕이면은 주가를 올릴 때는 이 사람들이 좀 그냥
평범한 그냥 그래도 좀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뒤로 가면 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 어떻게 뭐 기획재정부가 됐든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걸 평가하겠지만 평가가 좋게 나올 일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주가 올라갈 때는 그래도 좀 그냥 뒤에 빠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뭐 STO 법도 그렇고 모든 법들이 세력과 갖고 놀려고 그러는 건지 에, 제가 그때도 좀 뭐 말이 끊겼지만 기업들 역시도 이 주주들을 상대로 한 얘기들을 거의 안 지키죠. 그죠? 언제까지 뭐 신사업을 하겠다 해놓고도 2, 3년 동안 신사업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뒤통수를 치고 서로 속이고 이런 게 일상적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도 이제 배당을 받고 뭐 이런 그 회사를 산다는 이런 주주의 마인드보다는 팔면은 그냥 잊어버리는 그러한 마인드를 많이 갖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 정치권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기나 얻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뭐랄까 좀 답답하죠. 예, 5천 포인트는 뭐 가게 한다고 그러면서 약속도 안 지키고 거기에 따른 뭐 정책도 없고 그냥 말로만 그러면 올라가는 줄 아는 건지 좀 답답하죠. 그래서 이 선진국이 된다는 게 보통 그 정치에 또 어느 정도 그 보편적인 그런 것들이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 좀 한심하죠. 그죠? 이, 경제를 다루면서 이제 주가, 우리나라 그 퍼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거, 10이라고 이제 뒤에서 얘기하니까 10이라고 그랬죠, 퍼가. 아니, PBR이죠, PBR이. PBR이 1입니다. 1을 누가 얘기 다시 해줘서 얘기를 했는데, 거의 뭐 그냥 상 정치가 많이 될 확률밖에 없죠. 거의 그런 이 시스템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뭐 이러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 현실과 안 맞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느낌상은 좀 한번 싹 갈아서 좀 물갈이도 하고 좀 국회의원들도 좀 나이 먹고 이런 사람들을 좀 잘 안 움직이잖아요. 좀 싹 갈아버리고 조금 젊은 사람들이나 좀 일할 사람들로 정치인도 그렇고 저 뭐야 그 공무원들도 좀 경제 관련된 공무원들도 좀 싹 갈았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나라는 게 한번 들어앉으면 그냥 뭐 100년 동안 뻐먹고 자식까지도 또 그 직을 물려주려고 연예인부터 뭐 그 다들 자기 자식들을 또 꽂아주려고 노력을 하죠. 지금 뭐 저 족벌들도 기업 쪼개고 이러는 게 다 족벌 뭐 2세대, 3세대까지 넘어가면서 그때도 뭐 제가 좀 표현은 그랬지만 막 새끼를 많이 까서 그렇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진짜 자식들을 많이 나니까 뭐 다들 나눠주려니까 회사가 없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죠. 회사를 많이 주기 위해서 쪼개고 뭐 그런 거죠. 그죠? 나도 뭐 재벌가 3대손 뭐 누군데 누구가 할아버지인데 그러면서 또 어디 회사 이사나 뭐 이런 자리를 또 줘야 되죠. 대표이사나. 그래서 이게 점점 보수화가 될수록 좀 이런 사회가 좀 발전하기 좀 힘들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어, 사실은 이 그 시간을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죠. 땀과 시간을 사는 사람이 보편적, 보편적으로 봤을 때 또는 이 농경사회나 이런 데서 엄청 필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농사를 그 했던 그 국가들은 계속 그 지금도 뭐못 사는 나라지만 이 2차 뭐야 그 제조업이나 이런 기계 쪽 막 이런 쪽 일을 했던 사람들은 우선은 강대국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3차 산업, 4차 산업 자꾸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일수록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변화를 또 줘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수록 이 땀과 시간보다는 뭔가 그 좀, 돈이라는 거를 좀 뭐랄까,
방향성을 잡고 그거를 뭐 어떤 아이템이든 아니면 그 자기가 자고 있을 때도 그게 뭐 계속 이자를 맞는다던가 뭔가 그런 시스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돈도 저리로다가 뭐 몇백억이든 몇천억도 막 몇억, 몇십억도 막 꽂주죠. 그걸로다가 또 새로운 부를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록펠러 같은 경우도 땀 흘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는 절대 승부가 안 난다는 거를 뭐 한 19살인가 20대부터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투자나 뭐 이러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부를 계속 뭔가 그 이상의 부를 뭔가 자신이 노동을 해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부를 계속 늘려가서 뭐 지금의 몇 조 원의 뭐 그런 부자가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나름대로 그 본인의 포지션에 대해서 생각들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얍삭바르게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의 시간과 그런 걸 투자해야지만 또 얻는 부분도 있긴 있죠. 아무리 금융이나 뭐 이런 돈을 굴린다는 그런 생각을 해도 그런 것들이 뭐 그냥 뭐 꽤나 뭐 그런 요령으로만 되는 거는 아니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서 뭐 좀 나름대로 어렵겠지만 부의 그러니까 그러한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